안녕하세요, 김건희입니다. 오늘은 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합의하면 민사합의, 형사합의 이런 게 떠오르실 텐데요. 두 개의 합의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. 그런데도 혼용을 쓰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. 특히 형사합의에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먼저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걸 말합니다. 더 이상 저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걸 형사합의라고 합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난 저 사람 용서 안 하겠다 이럴 수도 있고, 사과만 하면 돈 한 푼 안 받고 용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. 즉, 형사합의금은 기준과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.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. 물론 그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만약에 합의가 안 됐을 때 내가 처벌을 얼마나 받을 건가, 그걸 감안해서 상대방이 제안하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할지를 결정해야겠죠. 예를 들어서 벌금 한 300만 원 나오는데 합의금은 3천 요구한다. 그러면 그거를 지급하면서 합의 볼 이유는 없을 겁니다. 적절한 금액을 공탁을 하든지 노력을 한 모습을 보여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제 제출하는 방식으로 양형이 고려가 될 부분이지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. 민사합의는 손해하고 관계가 있어요.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큰 손해를 받느냐, 그 손해배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이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, 이 사건이 아니면 내가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쓴 거, 이걸 적극손해라고 합니다. 두 번째는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줄어든 수입, 이걸 소극손해라고 합니다. 세 번째,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한 거, 이걸 위자료라고 합니다. 즉 손해는 적극손해, 소극손해, 위자료,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입니다. 만약에 A가 B를 폭행을 했다, 그래서 병원비 10만 원을 썼다, 그러면 그 병원비 10만 원이 적극손해가 되는 겁니다. 이 일이 없었으면 안 써도 될 돈이었죠. 그 다음에 치료 받느라고 3일 동안 일을 못했다,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. 그럼 30만 원의 손해가 생긴 거죠.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. 이걸 소극손해라고 합니다. 일실손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. 위자료는 나름 어느 정도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, 실무적으로. 근데 그걸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, 대략 이 사건에서 한 30만 원이라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적극손해 10만 원, 소극손해 30, 위자료 30, 합하면 이 사건의 손해액은 70만 원입니다. 그럼 이 70만 원을 기준으로 합의를 보는 거예요. 이렇게 민사합의는 민사소송을 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씩 조정해서 하는 게 이제 민사합의입니다. 만약에 형사합의를 볼 때 나는 이 사람 그냥 용서하기 위해서 합의를 봤다라고 하면서 합의서를 써줍니다. 근데 이것이 형사합의만 한 거라는 게 합의서에 써있지 않으면 나중에 민형사 다 본 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나는 이 사람 형사처벌만 좀 면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손해배상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. 그래서 합의 볼 때 이게 형사만의 합의인지 민형사 같이 하는 건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. 형사합의서에 이 합의는 형사에 국한한다라는 걸 넣으셔야 돼요. 그래야 민사는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. 그걸 넣지 않으면 받아야 될 손해배상은 못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형사합의는 별도로 설명할 내용은 없어요. 근데 민사합의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별도의 강의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일단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